선거제도 개혁 등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를 이어오고 있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제4차 전체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혁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경제 활성화 방안과 외교정책 방향을 주제로 여야 7당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정당정책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이른바 AWEB의 역량강화 연수단이 선진 선거 문화에 대한 이해와 교류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했습니다. 내년 3월 13일에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110여일 앞둔 가운데 선거연수원이 정치아카데미를 개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방송 뉴스입니다. 선거제도 개혁 등 정치개혁을 위해 논의를 이어오고 있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3차 회의에서 예고됐던 대로 선거구 획정위원회 위원 선정 의결이 진행됐고 이와 함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공청회가 실시됐습니다. 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개혁 의제 전반에 관한 논의를 이어오고 있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도 개혁 관련 공청회에는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강우진 교수,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강원택 교수, 사단법인 정치발전소 박상훈 학교장을 비롯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 국회 입법조사처 김종갑 입법조사관이 진술인으로 참석했으며 선거제도 개혁안 전반에 대한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경북대 강우진 교수는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과 정부 형태와의 정합성을 주제로 현 정부의 형태와 충돌하지 않는 선거제도의 개혁을 강조했고, 서울대 강원택 교수는 유권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의원 정수 확보가 필요하다며 발제를 이어갔습니다.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은 비례성 강화에 적극적인 자세를 당부했으며 고려대 장영수 교수는 선거제도 개혁을 헌법 개정으로 바라보는 넓은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요청으로 공청회에 참석한 국회 입법조사처 김종갑 입법조사관은 중선거구제 적용 연동형 비례제의 제도적인 효과와 함께 실제 제도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발표했습니다. 진술인들의 발제가 이어진 이후에는 참석 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으며 공청회는 3시간가량 열띤 논의가 오간 후에 마무리됐습니다. 한편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공청회와 함께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위원회 위원 선정을 의결했으며 선거구제 개편과 정치관계법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정치적, 사회적 주요 현안에 대한 각 정당의 정책을 들어볼 수 있는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각 정당을 대표해 토론회에 참석한 7개 정당의 토론자들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현안인 경제 활성화 방안과 외교정책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모습 리포트로 확인해 보시죠.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2018년 제2차 정당정책 토론회가 지난 12일 MBC 스튜디오에서 개최됐습니다. MBC 강재영 아나운서 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제1사무부총장,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 정의당 한창민 부대표,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 대한애국당 박태우 사무총장이 참석했습니다. 여야 7당의 토론자들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 등 경제 활성화 방안과 남북관계 대외정책 방향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주제를 놓고 2시간가량 열띤 토론을 벌였고, 토론의 전 과정은 MBC와 KBS 1TV를 통해 전국으로 생중계됐습니다. 정당정책 토론회는 정당법 제39조에 따라 실시되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이 방송을 통하여 정강 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임기 만료에 의한 공직선거의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를 제외한 기간 중
연 2회 이상 중앙당의 대표자, 정책연구소의 소장 또는 중앙당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자를 초청하여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8년도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는 지난 7월 20일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주제로 실시됐으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관계자는 정당정책토론회는 국가 주요 현안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듣고 이를 한자리에서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 개최될 정당정책토론회에 국민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전 세계의 자유롭고 공정한 그리고 투명하고 참여적인 선거를 지원하는 세계선거기관협의회 AUWeb의 역량 강화 연수단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했습니다. 이라크 독립최고선거위원회 카울라 자이단 칼라프 양성평등과장을 비롯한 7개국 14명의 연수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AUWeb 선거관리 역량 강화 연수단 접견 소식 리포트로 전해드립니다. 이라크 독립최고선거위원회 카울라 자이단 칼리프 양성평등 과장을 비롯한 AUWeb 선거관리 역량 강화 연수단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았습니다. 알바니아, 방글라데시, 부탄, 그리고 멕시코와 루마니아, 소말리아까지 7개 나라 14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세계선거기관협의회 AUWeb의 선거관리 역량 강화 연수 참석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진 선거 기술을 몸소 체험하고 배우기 위해 대한민국을 찾았습니다. 중앙선관위 허철훈 기획국장은 AUWeb 연수단을 반갑게 맞이하고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준 것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기획국장과 환영 인사를 나눈 연수단은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를 소개하는 영상을 함께 시청하였고 접견 이후에는 선거체험관으로 이동해 대한민국의 선거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전시물을 관람하고 투표지 분류기 등 투표장비 시연으로 선진 선거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한편 세계선거기관협의회 AUWeb은 각국의 선거기관과 다양한 교류를 통해 자유롭고 공정하며 투명하고 참여적인 선거 문화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 있으며 2011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안으로 2013년 설립됐습니다. 내년 3월 13일에 실시되는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110여일 앞둔 가운데 선거연수원이 정치아카데미를 개최했습니다. 정치아카데미는 선거 절차 사무 전반에 대한 안내와 각종 위법 행위 예방을 위해 마련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오는 2월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 종합연수원에서 열린 정치아카데미 현장 영상으로 전해드립니다. 내년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 관리하는 선거입니다. 올바른 선거 사무 안내와 위반 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위해 선거연수원이 지난 10월부터 조합 관계자를 대상으로 정치아카데미를 개설 운영하는 등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르기 위한 본격적인 교육 활동에 나섰습니다. 지난 12일 산림조합중앙회 임원 종합연수원에서는 2018년도 조합직원 역량 강화 교육에 앞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 이해라는 주제로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민병주 조사담당관의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산림조합중앙회 조합 간부 및 임원진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이번 강의에서는 선거사무 관계자가 알아야 할 선거 절차 사무, 단속 사례를 통한 금지 행위 교육이 진행됐고 이 밖에도 후보자 등록 또는 선거운동 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안내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선거연수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의 첫걸음은 적극적인 예방활동과 교육이라며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인 정치아카데미를 통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깨끗한 선거로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내년 3월 13일에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농협, 축협 1123곳을 비롯해 산림조합 132곳, 수협조합 92곳 등 총 1357명의 협동조합장을 선출하는 선거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관리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건전하고 올바른 정당의 역할 수행과 발전을 위한 정당 사무처 연수가 실시됐습니다.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거제와 홍천 그리고 나주의 리조트에서는 1박 2일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산시당, 경남도당, 광주시당, 전남도당 소속 기초의원 등 5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회 의원 연수가 실시됐습니다. 정당 사무처 연수는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정치관계법 등의 교육을 비롯해 건강한 정당을 만들기 위한 정강, 정책의 이해 강의, 그리고 지방자치 발전 방향을 모색해보는 토론으로 마련됐습니다. 한편 선거연수원은 건전하고 올바른 정당의 역할 수행과 발전을 위해 정당 사무처 연수를 수시 개최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봉사단체인 햇살 나눔이가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지난 9일 40여 명의 햇살 나눔이 봉사단원들은 상주 시내 홀몸 노인 및 저소득층 가구 등 취약계층을 방문해 연탄 3,000여 장을 전달하는 등 따뜻한 겨울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직원들이 나눠드린 연탄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올겨울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보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5일 2018년도 4.4분기 경상보조금 106억 4,080만 6천 원을 7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당별 지급액은 더불어민주당 33억 5,420만 9천 원, 자유한국당 33억 2,589만 9천 원, 바른미래당 24억 2,948만 4천 원, 민주평화당 6억 2,897만 8천 원, 민중당 2억 3,332만 2천 원, 대한애국당 692만 4천 원입니다. 경상보조금은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의 5% 등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당의 보호 육성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따라 국가가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해주는 경상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의 보조금 계상 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며 분기별로 2월, 5월, 8월, 11월에 15일에 지급됩니다. 중앙선관위는 후원회가 후원금 모금 기부와 관련해 법을 몰라 정치자금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연간 후원금 모금 및 기부 한도액을 준수하도록 각 후원회에 안내했습니다. 중앙당 후원회가 연간 모금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50억 원이며 지난 제7회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 후원회는 모금 기부 한도액의 2배인 100억 원까지 모금 기부가 가능합니다. 국회의원 후원회의 연간 모금 기부 한도액은 총 1억 5천만 원이며 중앙당 후원회와 같이 제7회 지방선거 당시 해당 선거구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후원회는 연간 모금 기부 한도액의 2배인 3억 원까지 모금 기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원활한 정치자금의 조달과 투명한 민주정치를 위해 인터넷으로 쉽고 편리하게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는 정치후원금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적극적인 온라인 투표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선거에 69건의 온라인 투표 지원이 진행됐으며 이에 따른 선거인은 총 10만 2,287명입니다. 대한민국의 인구는 5,163만여 명. 이 모두가 대한민국의 정치에 참여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요. 그래서 대다수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간접 민주주의를 시행을 하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스위스인데요. 스위스 직접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제도 란츠게마인데를 한보선 아나운서가 소개해드립니다. 알프스의 명산들과 눈부시게 아름다운 자연으로 기억되는 북유럽의 작은 나라 스위스. 중세시대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 마치 동화 속으로 들어온 듯한 착각마저 들게 합니다. 그런데 스위스를 떠올리신다면 꼭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스위스의 정치입니다. 스위스에는 주민들이 직접 광장에 모여 의견을 발표하고 토론 후 투표하는 직접 민주주의 란츠게마인데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선거 토픽에서는 스위스의 직접 민주주의, 란츠게 마인드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민주주의라고 하면 흔히 간접민주주의를 의미하지만 민주주의의 시작은 고대 그리스에서 성인 남성들이 모여 안건에 대해 투표하던 것이 발전된 직접 민주주의였습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규모가 커지고 시민들의 숫자가 증가하면서 모두 정치에 참여하기 어렵게 됨에 따라 간접민주주의를 택하고 있지만 여전히 직접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곳이 바로 스위스인데요. 직접민주주의와 지방자치가 잘 발달되어 있는 스위스에는 생활정치의 장으로 평가받는 800년 역사의 의사결정 시스템인 란츠게 마인데라는 특별한 제도가 있습니다. 란츠게 마인데는 직접민주제에 의한 최고 의결기구로서 1년에 한 번씩 주민들이 모여 의제에 대해 직접 거수로 표결하는 주민총회인데요. 참정권을 가진 주민이라면 누구나 토론에 참여할 수 있고 안건이 있다면 준비해 발표할 수 있으며 손을 들어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크게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부터 대중교통 요금 문제, 예산안 심의, 세금 인상 문제를 논의하며 작게는 마을 건물에 페인트를 새로 칠하는 문제까지 다양하고 필수적인 삶의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 직접 결정을 내리는데요. 주민은 자신의 손으로 법안을 만들고 참여함으로써 내 삶의 문제를 결정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며 이들에게 정치란 곧 생활이자 삶 그 자체가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란츠게 마인데는 국민자치의 원리를 가장 충실히 실현하는 수단이라 할 수 있지만 익명선거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지킬 수 없다는 어려움과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현재 스위스의 글라루스주와 아펜첼 이너로덴주 두 곳에서만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글라루스주에서는 5월 첫째 일요일에, 아펜첼 이너로덴주에서는 4월 마지막 일요일에 열리고 부활절과 겹치면 한 주일 미루어 치러지고 있습니다. 란츠게 마인데의 장점은 주민들이 누구나 참여해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문제들을 모두 공개 토론과 투표를 거쳐 결정하므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대의민주주의와 조화를 이루며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진지하게 정책을 발표하고 또 토론에 직접 결정하는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 제도인 란츠게 마인데. 주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다면 제대로 유지될 수 없는 제도인 만큼 바로 정치에 대한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간접민주주의로 주민투표 등의 일부분의 제도를 통해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지만 민주주의는 내가 만든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인 참여와 견제를 해주신다면 우리의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하지 않을까요? 선거 역사와 민주주의의 발자취를 따라가보는 역사 속 그날입니다. 11월 셋째 주 역사 속 그날로 이명훈 아나운서와 함께 떠나보시죠. 최근 많은 사랑을 받으며 종영된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으로 인해 주목받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을사늑약인데요. 흔히 을사조약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억지로 맺은 조약이기 때문에 을사늑약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을사늑약을 시작으로 결국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기고 말았는데요. 우리나라의 가슴 아픈 역사, 대한제국과 일본제국의 을사늑약 체결이 있었던 역사 속 그날, 1905년 11월 17일로 함께 가보시죠. 1904년 2월 8일 러시아와 일본 양국이 한국에서 주도권을 쟁취하기 위한 러일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8월 22일 일본은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대한제국과 제1차 한일협약을 체결했고, 한국을 식민지화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열강의 묵인이 필요하였으므로 서양 열강 승인을 받는 데도 주력했는데요. 미국, 영국의 사전 묵인을 받았고 이어 러일 전쟁을 승리로 이끈 뒤 9월 5일 미국의 포츠머스에서 맺은 러시아와의 강화 조약에서 한국 정부의 동의만 얻으면 한국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보장을 받게 됐습니다. 11월 10일 이토 히로부미는 고종을 만나
대한제국 외교권을 강탈한다는 일본 왕 친서를 전했고 11월 15일 이토 히로부미는 덕수궁 중명전에서 고종을 다시 만나 조약 체결을 강요했는데요. 고종과 대한제국 조정이 을사늑약 체결에 서명할 수 없다며 강경하게 저항하자 이토 히로부미는 대신들에게 점심을 대접하며 포섭해 나섰고 일본 군대를 궁궐 주변에 배치했습니다. 삼엄한 분위기 속에 다시 회의가 열린 11월 17일 좀처럼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자 이토 히로부미는 3번이나 고종을 만나 대신들과 원만한 해결을 볼 것을 재촉했는데요. 그럼에도 결론이 나지 않자 이토 히로부미는 회의에 직접 나서 대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조약 체결에 관해 찬성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이때 8명의 대신 중 이완용, 박재순, 이지용, 이근택, 권중현이 문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했던 대신들 중 고종 황제로부터 조약 체결을 위임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회의 결과 또한 황제의 재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5명의 대신들이 찬성하였기에 을사늑약은 어이없게도 체결된 것입니다. 을사늑약의 주요 내용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요. 한국이 부강해질 때까지 그리고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을 유지할 것을 보증한다는 단서를 달았으나 사실상 일제의 식민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장지연은 을사늑약에 대한 분노를 담은 논설 신야방 성대곡을 발표했으며 민영환과 조병세는 죽음으로 을사늑약 무효화를 요구하는 등 항일운동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을사늑약을 계기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내정에 깊숙이 개입했으며 대한제국은 1910년 8월 29일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을사늑약을 체결했던 비운의 장소인 덕수궁 중명전은 내부시설 보수와 조경 정비를 마치고 지난해 7월 재개관했는데요. 덕수궁 중명전을 찾아 우리의 가슴 아픈 역사를 되새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중 하나로 손꼽히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에이브러햄 링컨. 그의 가장 큰 업적은 바로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흑인 노예를 해방시킨 것인데요. 당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명연설은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이 있었던 역사 속 그날, 1863년 11월 19일로 함께 가보시죠. 1860년 12월 공화당 후보로 노예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에이브러햄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흑인 노예가 노동력의 근간인 남부지역은 링컨의 대선 승리 상황을 거부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주는 34개로 남쪽 11개 주가 미국 연방에서 탈퇴하기에 이르자 링컨은 이 분열을 반역으로 규정했고 그렇게 시작된 남북전쟁은 4년 동안 계속됐는데요. 그 중에서도 1863년 7월 펜실베니아주의 작은 도시인 게티즈버그에서 벌어진 전투는 5만 명 이상의 사상자와 생포자가 나오며 남북전쟁에서 가장 많은 피를 흘린 전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한창이던 1863년 11월 19일 펜실베니아주 게티즈버그에서는 전투에서 숨진 병사들을 안장하기 위해 그 전장의 일부를 국립묘지로 조성하는 특별한 국립묘지 헌정식이 열렸는데요. 기조 연설은 정부의 요직과 의원직을 거친 세계적인 명연설가 에드워드 에버레트가 맡았습니다. 원래 헌정식은 1863년 10월 23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에버레트의 요청으로 11월 19일로 연기되었다고 하는데요. 헌정식의 조직위원장 데이비드 윌슨은 링컨 대통령에게도 짧은 스피치를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행사의 중심은 링컨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에드워드 에버레트의 추모 연설에 쏠린 군중들의 기대가 대단했는데요. 이에 부응하듯 에버레트는 2시간에 걸친 기조 연설을 했고 이어 링컨 대통령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87년 전으로 시작해서 이 나라는 신의 가호 아래 자유의 탄생을 보았고 국민을 위한 정부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로 끝나는 쉽고 명쾌한 연설이었습니다.
불과 272개의 단어, 10개의 문장으로 2분 만에 끝난 짧은 연설이었고 너무 짧게 끝나 사진사가 미처 연설하는 장면을 촬영하지 못해 현재 연설 직후의 사진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 미사여구와 화려한 문자의 연설이 유행이었기 때문에 링컨의 연설은 언론으로부터 호평을 받기도 했으며 링컨도 자신의 연설에 만족하지 못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간결하고 감동적인 링컨의 연설은 민주주의 방향을 제시한 역사적 연설로 기억되고 있으며 이 연설문은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링컨 기념관 건물 내벽에 새겨져 있습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더 나은 민주주의를 기대한다면 바로 이 링컨 연설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 알려드리는 주요 소식입니다. 가을에 만나볼 수 있는 한국 선거방송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교양정보 프로그램 판례로 만나는 정치관계법은 정치관계법의 위반 사례와 판례를 통해 정치관계법에 대한 이해와 준법 의식을 높이는 정보 프로그램으로 MC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김정은 서울시 행정과장, 김영민 변호사, 허백윤 서울신문 사회부 기자가 출연해 정치관계법에 대한 명쾌하고 전문적인 해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오피니언 리더들의 정치, 선거에 대한 건강한 제언을 만나보는 강의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건강한 목소리, 건강한 외침, 이렇게 생각합니다는 1인 크리에이터부터 협동조합 대표, 시민운동가, 연기자 이광기 씨까지 사회 각계각층의 대표자들이 강사로 출연해 선거제도, 청년의 정치 참여, 장애인 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이야기를 펼칩니다. 독서의 계절인 가을과 어울리는 문학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프로그램 고전 속 민주주의를 만나다는 인문학 고전 독서를 바탕으로 선거와 정치 문화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으로 김범수 아나운서가 사회를 맡고 이화여대 정치외교학부 김경희 교수, 정여울 문학평론가, 방송인 크리스 존슨이 출연합니다. 정치관계법부터 인문학, 그리고 사회적 이슈를 돌아볼 수 있는 강연 프로그램까지 한국 선거방송의 알차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내 손으로 만드는 정치에 대한 열망으로 고대 그리스 시대의 직접 민주주의를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는 스위스 주민들의 모습 전해드렸는데요. 제도의 형태나 모습을 떠나 결국 민주주의는 타인이 아닌 내가 만들어간다는 변치 않는 사실 늘 기억해야겠습니다. 한국 선거방송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